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와 사망 관련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사망 사례들의 사인이 백신 때문인지, 기존의 기저질환, 악화인지 또는 그 밖의 것인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접종 초기부터 과학적 접근에 앞선 심리적 불안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가톨릭 의대 백신바이오 연구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 단호하게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여러분, 최근 불고 있는 백신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사례가 알려지자 직접 설명에 나섰는데요.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개최한 정 청장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 사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와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 중이다.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와 시도의 신속 대응팀의 검토,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를 거쳐 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이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열고 직접 사망 사례에 대해 설명한 것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자 청와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빠른 시일 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맞을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접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은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6월에 출국하려면 그 전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1차 접종 이후 8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 4월이 되기 전 1차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정상 입장과는 달리 백신 접종 차례를 기다릴 것이라며 특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접종 시기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신 확보 물량에 따라 정확한 시기가 유동적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 72세인 스가 총리가 포함된 65세 이상 고령자 그룹의 접종을 오는 4월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정해진 접종 순서를 지킨다면 스가 총리가 맞을 시기는 일러야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상급 국민은 사회적으로 특권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비꼬아 지칭하는 말로 2015년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도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위원장 출신의 이즈카 고조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시속 100km 속도로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받지 않고 편안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신 접종을 두고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치인들이 특권을 노리는 상급 국민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있다고 전하며 백신 안전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고려하면서 여론 동향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을
먼저 맞든 나중에 맞든 현재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도력, 위기관리 능력, 설명 능력 등 국가 지도자로서 핵심적인 지표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울상이라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전국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가을 출범 초기에 비해 주요 평가 수치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심각한 리더십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평가 항목 8개 중 5개가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의 낙제점이었습니다. 지도력 항목은 응답자의 29%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석 달 전 조사 결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위기관리 능력도 같은 기간 58%에서 25%로 떨어졌으며 대국민 소통 능력과 관련된 설명 능력은 43%에서 21%로 떨어지며 전체 8개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도 한몫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전인데도 일본의 백신 접종 속도를 추월하며 일본의 자존심에 금을 냈습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이 일본보다 9일 늦었지만 이젠 접종 인원이 4배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급한 건 일본 측입니다.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국민 면역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 지연과 잦은 일정 변경 등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실제 지자체장들은 일본 정부가 전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지역에는 백신을 언제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는지, 접종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 공개할지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화가 난 지자체장들은 정부로부터 정보가 올 때마다 접종 계획을 재검토한다, 날마다 휘둘리고 있어 사건 수습은커녕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사회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등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 화이자 백신 한 병의 접종 횟수를 5번에서 6번으로 늘려 백신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 주사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도 백신을 버려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한 대로 한국 업체인 폭림파마텍에 주사기 약 8천만 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주사기 일본 수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일본에도 수출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미국에도 일본에도 수출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량이나 시기는 언급되지 않아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으로의 주사기 수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국을 열받게 하는 짓들만 골라가며 열받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백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사기에 독이 묻어 있었다며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고장나 온도가 27도까지 오르면서 화이자 백신 1032회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고 고장 원인을 조사한 후생노동성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던 냉동고와 다른 냉동고를 2구짜리 콘센트에 함께 연결해 충분한 전력 공급이 안 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고장난 것으로 지목된 냉동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한국산 주사기가 수출되는 상황이 온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 주사기 업체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제약사 측에서는 애초에 계약을 하며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따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로 백신을 폐기 처분할 정도로 얼빠진 일처리를 하는 일본 정부는 백신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되는 공분을 쏟아낼 대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진만 나면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판단력이 흐리고 선동에 약하기 때문에 일본 우익 세력들이 주사기에 독을 묻혔다는 주장을 할 경우 정말 고지고대로 믿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일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엮이지 맙시다. 비한 3원칙? 이 말은 일본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일 3원칙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불필요한 트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주사기로 백신 접종하면 한국산 주사기에서만 이상이 발견됐다. 한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 100% 나옵니다. 일본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옆에서 도와달라고 왱알왱알 거리지 마시고 주사기 만들어 쓰세요. 일본 주사기 9월달쯤에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때 맞으면 되겠네. 일본 주사기로 하루빨리 전국민 면역 이루시고 올림픽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맞다, 올림픽은 7월 23일에 한다고 돼있죠? 알게 뭡니까? 알아서 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일본에서는 제주도 대마도와 가까운 남쪽 열도의 화산 폭발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불의 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화산이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가고시마 현의 신모에 다케에서 화산 폭발이 있은 후 발생하는 등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앞바다 대형 지진 발생 이후 예민한 때에 충격적인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집 쑤신 듯한 방송과 트윗 등의 소식입니다. 일본의 남쪽 열도에 있는 가고시마와 후쿠오카 관구 기상대들은 항상 작은 섬들의 화산 분출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항구나 높은 산에서 열 적외선 카메라로 지열을 측정해서 화산의 활성화를 측정합니다. 이 분석에 따라서 경계 수준을 내리는데 2는 분화구 주변 규제, 3은 입산 규제, 4는 피난 준비, 5는 피난 요청이 내려집니다. 신모에다케에 화산 분출이 있은 후에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모에다케도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와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에 걸쳐 있는 활화산이며 일본 열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쪽 열도에서 화산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대지진이 온다는 이론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신모에다케에서 몇 번의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서 일본 내에서 큰일 났다 라는 우왕좌왕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 신모에다케 분화 후 대지진이라는 분석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에게 인과관계를 물어봤다 라는 특집 기사를 작성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구 지각판과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의 화산 분출과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2011년 1월에 신모에다케에서 화산 분출이 있은 후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6.1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3월 초에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경고, 신모에다케에서 화산 폭발, 결국 수도 직하 지진으로 도쿄올림픽이 중지하게 되는 공포가 시작되었다 라고 경고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쪽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남해 트로프 지진과 같은 대형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모에다케에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니 빨리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남쪽 열도에 있는 신모에다케와 스와노세 섬 등의 화산 분출에 예민합니다. 스와노세 섬은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섬입니다. 한국의 제주도와는 500km 떨어져 있어서 화산재가 날아올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의 화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각판의 충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앞바다의 대형 지진이 호주판과 태평양판의 충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충돌의 영향으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밀리면서 일본에 연속적으로 지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상청은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에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협조로 항상 관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도 즉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관측하고 있는 스와노세 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끓어오르다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언론과 국민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스와노세 섬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한 것은 지난 2일부터입니다. 이때에도 언론에서 주목은 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6일부터 대대적인 폭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일본 방송은 6일 오전부터 긴급 방송을 편성하고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6일 새벽 3시 17분부터 분화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900m까지 크고 작은 화산재들이 떨어질 정도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레벨 2의 경계 수준을 발령하면서 반경 1km 지역에서는 작은 콘크리트와 화산재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7일 오후 4시에는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더 활발해지면서 7일 오후 3시까지 총 139회나 폭발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외출을 자제하면서 화산재와 작은 돌덩어리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7일 밤늦게까지 스와노세 섬의 화산 분출은 계속 속보로 방송되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화산 폭발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NHK도 지진 특집 시리즈 사이트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의 연관성을 첫 번째로 방송하면서 화산 분출이 있을 때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대형 지진이 3번이나 연속되었을 때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 일본에서도 곧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는 와중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일본에서는 대지진을 대비하자는 식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지진으로 물류가 올스톱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관심은 쓰나미로 실종된 사람들의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쏠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피신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물류가 정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가 멈추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에 발생했는데 단수가 조금이라도 복구되기 시작한 것은 3월 29일부터였고 도시가스 복구는 4월 16일이고 전기가 대체로 복구된 것은 5월 10일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통계를 인용하면서 행정에 의한 구호 식량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곧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이 일어나면 정전 이외에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모든 도시가 마비가 될 것이고 물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미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약 3일 동안은 3,200만 가구에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이런 상황이니까 일주일 이상의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식량 이외에도 태양열 충전기 및 휴대용 가스난로, 평소 사용하는 의약품 등 미리 잘 챙겨서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있는 방제 관련 방송일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앞바다 지진 이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지진은 하늘에 맡기고 국민들은 일주일치 비상식량을 챙기고 잘 대피하는 것뿐입니다. 불의 고리 지각판 충돌이 가장 먼저 불을 붙이는 곳이 남쪽 열도의 화산 폭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들갑 떨며 보도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에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안타깝네요.